안녕하세요. 최근 국힘 관계자가 정경련 기관지 한국경제에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다. 하여튼 민주당 진짜 잘한다라고 밝힌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까지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당의 완전한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뜻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당원과 지지층의 요청에 의해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대표 자리에 올랐을 땐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전현직 원내대표들인 윤호중 박홍근이가 국힘에다 퍼주면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어찌어찌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쓰면 가로막히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당내에는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지 못해 한달인 특히 촛불을 팔아먹은 개혁방해 사기꾼들인 친문 수박들이 사법리스크 타령을 읊어대며 흔들어댔습니다. 당시 민주당 금배지들이 지난 대선 때 공보단장 역할을 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박광온을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선출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있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최소 30여 명이 가결표를 던진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그것도 이재명이 20일 넘도록 극한 단식을 하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있었음에도 결국 공천에서 개혁방해의 주범들인 수박들 상당수를 당원과 지지층으로 하여금 물갈이 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해철이나 홍영표, 서른, 박광원, 강병원, 송갑석 등 이재명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결국 탈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임종석, 노영민과 같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고요. 물론 100% 물갈이하진 못했지만 문제의 핵심들은 상당수 몰아낼 수 있었죠. 이재명의 인내는 이처럼 결국 범민주 지지층의 사기를 대폭 끌어올린 셈이 됐고 총선 압승까지 일궈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그런 압승을 거둔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던 겁니다. 문재인이 부울경만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야권 200석이라는 전후무후한 결과를 비롯해 윤석열 탄핵까지 곧장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울 따름이지요. 그런 아쉬움에도 이재명과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로 대거 국회가 물갈이된 후 이재명은 전보다 더 높은 85%대의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손쉽게 성공합니다. 또 최고위원들 역시 과거 고민정과 같은 반기를 들 그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총선 전엔 당내 의사결정에 당장 참여할 권한이 없는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 외엔 힘을 받기 어려웠던 이재명이 이제 당내 요직에도 자신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들까지 중용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입지가 공고해진 겁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했던 것처럼 이젠 당에서도 정책을 더욱 펼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처럼 손발이 다 묶인 상황에서도 당원과 지지층과 함께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을 비롯한 민생 이슈에 국힘이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재명이 중도 무당층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형성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리더십 발휘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는 180도 정반대에 있는 사례가 엄중히 이낙연이라 할 수 있지요. 여당 180석이라는 의석을 비롯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소리만 하다 자멸해버린 그런 사례 말입니다. 차기 대권은 내 거다라고 예약한 듯 반년짜리 당대표를 했다가 민주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반대로 국힘을 기사회생시켜준 것이지요. 당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을 수많은 비리 사례를 들어 징계하여 자신의 임무를 마땅히 수행하려 하자 엄중희는 이것이 자신의 대권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확신한 듯 추미애의 발목을 잡는 데 앞장섰고 역시 자기 지지율에만 관심 있던 문재인으로 하여금 추미애를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이는 윤석열이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전격 도와준 것으로서 윤석열이의 정치적 입지를 무한대로 키워준 셈이 됐습니다. 김두관이 주장하던 윤석열 탄핵도 엄중희가 가로막았지요? 그렇게 추미애를 몰아내자마자 엄중희는 이명박근혜 사면을 2021년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이 거론해버립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치고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나중에 문재인이 세월호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박근혜를 멋대로 풀어준 걸 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이낙연은 당시 범민주 지지층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소리를 해대며 스스로 자멸한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 법안들은 다 외면당했고 공수처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엄중히 일당의 손을 거치며 누더기로 겨우 통과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중히는 알지도 못하고 임팩트도 없는 비쟁점 법안만이 통과시킨 걸 가지고 마치 엄청 일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했을 뿐입니다. 그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둘 무렵 내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통한 신도시 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은 그 문제의 집단에 대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하겠다와 같은 뚜렷한 조치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친문계 양양자는 내시 직원이 자진 신고할 시 책임을 묻지 말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레치 사건에 대해서마저 저렇게 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엄중히 민주당에 쌓여가던 불만이 폭발한 일종의 방아쇠였다고 할까요? 부동산 폭등에도 무능한 김현미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고집하고 규제책만 남발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성장한 토건족들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엄중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치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전후무후한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서울시 25개구, 부산시 16개구 전부 국힘 후보가 승리하는 역대급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부산은 오거돈의 만행으로 패하는 것은 막기 어려워졌겠지만 서울에선 강남 3구를 제외하곤 전부 민주당 금배지였기에 져선 안 될 선거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엄중이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할 일이었음에도 엄중이는 유체이탈 신공을 보였으며 느닷없이 총선 한참 전에 물러난 조국 탓을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중히 당대표 7개월을 겪고 나면서 180석이 이렇게 껍데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국힘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주 의기양양해졌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직후 국힘 원내대표로 출마했던 가가멜 김기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180석이 아니라 1800석이라도 우릴 못 이긴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엄중이로 인해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서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이죠. 만약 당시 이낙연 자리에 이재명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추미애에게 협조하여 윤석열을 총장 자리에서 몰아내 검찰청 바깥으로 패대기쳐 진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았을 것이며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들 역시 구성원들을 치열하게 설득해서라도 100일 안에 전부 통과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레시 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문제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엄벌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득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했겠죠.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과 엄중이의 전남지사 시절 역시 대비해보면 리더십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이 리더십을 더욱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기여를 했고 이재명 정부 탄생에 있어 당 몸서리를 칠 조선일보가 더욱 똥줄이 탄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자신들의 조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물론 특히 김건희가 더욱 앞에서 나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3일자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저널리즘은 얽매인 당파가 없는 불편부당을 지향한다.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 헌법 정신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 긍정평가했고 벗어나면 비판했다. 좌냐 우냐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마치 자신들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 없다는 듯 유체이탈을 선보였습니다. 김광일은 또 김건희를 겨냥해 팔을 자르는 일은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읍참마속의 프로세스를 거친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팔은 가족을 뜻한다라며 가족은 얼굴은 있으나 입은 없는 퍼스트 레이디가 정점이다. 대통령 부인에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본인을 위한 방패다. 영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말은 22년 전 대선 판세를 뒤엎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라며 그러나 이 말이 나온 상황과 지금은 구별해야 한다. 지금은 사랑이 아닌 공정성 문제다. 개혁의 동력이 걸린 문제라고 김건희가 조용하게 지낼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 역시 11일자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빈곤 탓이다. 이유야 어쨌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프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개혁은 꼬일 대로 꼬인 채 의사 집단만 반정부 투사로 내몰고 말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정훈은 이어 의사뿐 아니다.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다는 채 해병 사건으로 해병대 예비역들과 충돌했고 연구 개발 예산 삭감 소동으로 과학기술인이 등을 돌리게 했다라며 윤 정부가 전쟁을 벌인 의사, 해병대, 과학자들은 어느 직종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정 마인드를 보유한 집단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보수 정권이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 고 질타했습니다. 박정훈은 이를 두고 의정 갈등은 출구 전략도 못 세운 채 파행을 치닫고 해병대원 사건은 특검 공세를 자초했으며 연구 개발 예산 삭감은 1년 만에 백기 투항하는 치욕을 맛봤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박정훈은 윤석열식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의 정치에 가깝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지닌 이준석을 여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여권 내 일정 지분을 갖는 안철수, 유승민 등과 절연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보수 빅텐트를 해체해버린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와도 끊임없이 갈등 빚으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정권의 존립 기반인 보수의 외연을 좁히고 스스로를 고립으로 몰았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라며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가 국정과 인사, 심지어 여당 공천과 당무까지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 물고 있다. 추석 전 현장 방문에서 김 여사가 제복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시조 발언을 쏟아낸 장면이 상징적이었다. 라고 김건희의 마포대교 순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김 여사의 월권을 수수방관 방치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수층은 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훈은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람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엑스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라며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 때 참패 위기 앞에서도 김 여사를 감싸고 한동훈을 내치면서 선거를 엉망으로 망친 것을 보수층은 기억하고 있다. 하도 기가 막혀 윤 대통령이 보수를 망치려 작정한 엑스맨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 중 하나였음에도 요즘엔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윤석열 김건희를 잇따라 때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의료대란 파동 이후 김건희가 듀얼백 받은 것을 검찰이 무마한 뒤에 더욱 나대는 꼬락서니를 보고 더욱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TV조선이나 채널A 등도 합세한 모습이랄까요? 그럼에도 김건희는 전혀 눈치 없이 차기 대선에라도 출마하겠다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개 재판에서 하나라도 유죄받기라는 그럴 개꿈을 꾸면서 자신들에게도 신랄 같은 희망이 생길까봐 저러는 걸로 읽힐 수밖에요. 물론 조선일보 방신혜가 윤석열 김건희를 손절한다고 해서 절대 이들의 습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악의 축은 뒤에서 조종하는 조선일보 아닙니까? 저들이 누굴 대체자로 키우려 할지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 자를 사정없이 때려줘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